시작할게요. 이제 학기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 제가 다음 주가 기말고사 기간이라면서요. 저는 16주가 기말고사 기간인 줄 알았거든. 그래가지고 아니 뭐 16주에 기말고사를 보자고 했던 건데 보니까 15주가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이미 얘기한 거 다시 한 주 땡겨 시간 잡기도 어렵고 하니까 16주 차에 목요일 날 수업 시간에 기말고사를 두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뭐 아직 안 끝낸 뭐좀 남은 이야기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이제 간단하게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저 중간 때처럼 혹시 온라인으로 시험 아니 이 강의실에 와서 시험을 볼 건데 대면 시험을 참석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저한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번에 우리 살펴봤던 이제 처음 이야기했던 것이 주파수 영역에서 우리 루트 로커스 플롯에서 살펴보기 좀 어려웠던 이 시스템의 안정성, 시스템이 얼만큼의 이 제어 시스템이 내 모델의 뭐 오차에 얼만큼이나 버틸 수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정 여유, 스테빌리티 마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두 가지 그 게인 마진과 페이지 마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뭐였냐면 어떤 이야기였냐면 다시 간략하게만 살펴보면 중간 것들 다 건너뛰고 결과만 살펴보면 이 룹 트랜스포 펑션의 클로즈 룹을 닫기 전에 그 오픈 룹 트랜스포 펑션에서 그 S에다가 J 오메가를 넣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마이너스 1을 만족하면 그러면 이제 이 시스템은 클로즈 룹을 닫았을 때그 스테빌리티와 인스테빌리티의 경계선에 있는 그런 상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조건을 두 가지를 둘 다 이 질환 함수가 복소수이니까 출력값이 복소수니까 크기와 위상 가지고서 표현을 해보면 뭐 이렇게 알 수가 있었고 다행히도 이 두 그림이 우리가 지금까지 그려왔던 보디플롯의 두 그림이기 때문에 보디플롯에서 크기가 1이 되고 크기가 1이 되고 위상이 180도가 되는 자리를 찾으면 그 자리가 동시에 만족되는 자리가 만약에 있다면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냐면 루프를 닫았을 때 이 시스템이 애매한 자리에 있다. 인스테빌리티로 넘어가기 직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가 있으면 뭐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막 걸려 있다는 얘기니까. 크리티컬한 상황이라니까. 그래서 이 둘이 동시에 만족되는 자리가 있는지 아니면 동시에 만족되는 자리가 없다면 둘 중에 하나가 만족됐을 때 나머지 한쪽이 얼만큼 여유가 있는지 이 이야기들이 개인 마진과 페이지 마진 그 정의였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플랜트 우리 첫 번째 살펴봤던 이 플랜트는 이야기했었지만 그 남는 폴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폴이 오픈룹에 두 개 있고
오픈룩에 제로가 하나 있고 하니까 남는 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개인을 키워버리면 저쪽 마이너스 인피니티 쪽으로 하나가 갈 거기 때문에 언스테이블한 대로 넘어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지만 이런 플랜트는 보면 오픈폴이 3개가 남고 제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3개가 개인을 무한정 키우게 되면 뉴트로커스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2개가 이제 언스테이블한 영역으로 넘어갈 거다. 그래서 언젠가는 넘어간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럼 그 언제가 언제냐 살펴보기 위해서 요 플랜트의 보디 플롯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렇게 되어 있었죠. 거기에서 개인이 1인점에서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살펴보면, 개인이 1일 때 이 자리 고 프리퀀시에서 페이지가 180에서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지금 지금 요만큼의 여유가 있는 거죠. 요만큼 더 페이지가 떨어져도 이 정도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언스테이블한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겠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페이지 플롯이 이게 아니라 내 모델의 페이지 플롯은 이런데 실제로 뭐 이렇게 좀 딜레이가 어느 정도 있어도 페이지 플롯이 그 페이지 레그를 조금 더 유발하도록 뭔가 흔들려 있어도 이 시스템은 스테빌하게 남아있을 수 있겠다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 페이지 마진 마찬가지로 이제 페이지가 180도일 때 또 반대쪽의 여유, 그러니까 또 다른 한쪽의 여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페이지가 180일 때 이 자리에서 그 주파수에 해당하는 개인을 살펴봤더니, 매그니튜드 살펴봤더니 1에서 아직 이 정도 떨어져 있더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우리가 개인 마진이라고 기록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정의는 그 이야기였고,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 이야기 좀 했었죠. 개인 마진이라는 것은 내 모델에 내가 동력학을 통해서 동력학이든지 뭐든지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내 모델이 실제와 개인 측면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을 때, 차이가 얼만큼인가는 있을 것이고, 그 개인 마진만큼까지는 차이가 있어도 스테빌리티가 유지가 된다. 시스템을 언스테이블하게 끌고 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페이지 마진은 말 그대로 그 개인 외에 개인 외에 나머지 동력학들이 이제 페이지를 이끌고 뭐 그 페이지 레그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외에 개인 외에 다른 동특성들이 얼마나 틀어질 때까지 이 시스템이 괜찮은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좀 이어서 이 스테빌리티 마진을 좀 더 이어서 이야기할 건데, 아까 살펴봤던 요 플랜트를 좀 더 볼게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오늘 이야기할 때 그 무인 비행하는 항공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개인 마진 한 6dB, 최소 6dB 정도는 가지고 가고 싶고, 페이지 마진도 한 30도 40도 정도는 가지고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 이야기 뭐냐면, 그 개인 마진, 페이지 마진 결국에는 내 모델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개인 마진이 크지 않아도 되고, 작은 마진을 가지고 설계해도 되는데, 그 무인 비행 시스템이 적절히 경험이 있고 적당히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공기역학하는 사람, 구조역학하는 사람들이 모델링을 하면 이 정도까지 적당히 모델링된, 뭐 비슷한가 보죠, 어디나. 적당히 모델링된 플랜트 같으면 한 2배 정도 버티게 만들면 괜찮더라 하는 이야기. 페이지 마진도 한 30도. 이렇게. 근데 우리가 만약에 모델링을 했으면 그거보다는 좀 더 확보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초보자들, 그 공기역학이나 이런 것들 좀 지금 우리 배우는 단계고 그러니까 굉장히 경험 많은 누군가가 했으면 좀 더 적은 마진을 가져도 될 것이고. 근데 지금 이 플랜트 보면 6dB 좋은데 이 페이지 마진 한 15도 정도밖에 안 돼 보이죠. 그래서 얘를 그러면 페이지 마진 어떻게 키우면 좋겠느냐. 그 요구 규격이 개인 마진 6dB, 페이지 마진 30도 이렇다고 하면, 지금 요 제어 시스템 지금 여기 있는
요 놈을 그냥 클로즈로 닫아버리면 그 클로즈룹 시스템은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 요구 규격보다는 좀 덜 만족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다 K 컨트롤러를 뭔가 붙여서 이 보디 플롯을 좀 성형해서 마진이 좀 더 잡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제어기를 설계하는 방법이 요걸 가지고 우리가 뉴트로 코스에 살펴봐서 뉴트로 코스 살펴봤더니 어땠어요? 그러면 제가 이 플롯을 다시 한번 띄워놓고 같이 보겠습니다. 요 플랜트인데요. 지금 우리 이 마진 이야기 하기 전에는 뉴트로코스 이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개인을 적당히 키워봐서 이 정도에 멈출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길을 좀 더 이렇게 바로 나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약간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만들어주면 뭔가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영역에 이 컨트롤 시스템이 머무를 수 있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했죠? 얘를 루트코스 좀 왼쪽으로 당기려면 여기 뭔가 제로가 여기 슬쩍 옆에 붙어 있으면 제로 쪽으로 이렇게 좀 당겨지는 뭔가 있어요. 제로를 붙이고 제로 붙였다는 이야기는 PD 컨트롤 한 거니까 미분한 게 좀 불편해서 제로를 붙이고 그 대신에 폴을 또 저쪽 멀리 갖다 붙여서 폴을 붙였다는 이야기는 로페스 필터를 붙였다는 이야기. 그래서 PD하고 로페스 필터 하면 얘가 좀 더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또 이제 나가게 되는 이런 이게 이제 루트로커스 관점에서 제어기를 이제 설계한다는 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오늘 이제 스테빌리티 마진 관점에서 비슷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걸요 지금 제가 방금 루트로커스 이야기도 다시 한번 같이 해보죠. 이런 플랜트였고 여기다가 내가 컨트롤러를 이런 컨트롤을 한번 붙여보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GS만 닫았을 때는 루트로커스 보셨죠? 어떻게 폴 세 개가 그냥 쫙쫙 쪼개진 그림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더 멀리 하나 있고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그 제로가 2가 여기가 2고 1이고 마이너스 5고 마이너스 10. 그래서 K 곱하기 S 두 개 붙여놓은 플랜트의 조건 살펴보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이거.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으니까 얘는 이쪽으로 갈 거고 얘는 저쪽으로 갈 거고 그리고 폴이 4개 제로 하나니까 당연히 세 방향으로 날아가야 돼서 이게 이렇게 그렇죠. 뭐 변함없이 얘네 둘이서 이렇게 쪼개서 나갈 텐데 제로가 있으니까 뭔가 좀 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볼까요?
이게 분자에다가 S 더하기 2를 곱한 거고 밑에는 S 더하기 10 곱해야 되니까 약간 뭐 이제 우리가 방금 그린 것처럼 약간 이렇게 왼쪽으로 당겨졌다가 나왔죠. 그래서 뭔가 여기에 더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를 수 있겠다 하는 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개인을 좀 더 키워도 더 올라가겠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개인 마진이 좀 더 있겠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얘를 그냥 내가 제어기를 이렇게 붙이지 말고 여기다 5를 하나 곱해서 붙일게요. 그래야지 DC 개인이 제어기 자체도 1이 되니까. 이거 잠깐만요. 이게 지금 아이패드에서 쓰기가 너무 불편해서 노트북으로 좀 옮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근데 이제 개인은 어느 정도 커져도 괜찮을 것 같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페이즈 마진은 우리 지금 페이지 마진이 부족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원래 제가 이거 막 버벅거리면서 해서 죄송한데요. 다시 지웠다가 원래 걸 계속 원래 플랜트에 오디 플롯을 살펴봤더니 이제 이렇게 생겨 있었고 여기 이제 마진이 여기 이제 표시는 안 되지만 우리 그때 읽었을 때 뭐 6dB에 15도 정도 됐겠다 하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이걸 직접 그냥 이렇게 마진이랑 커맨드 쳐주면 마진 출력해 줍니다. 첫 번째 출력한 2가 6dB를 숫자 그냥 매운치도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봤던 거랑 비슷하죠. 두 번째가 페이지 마진이에요. 15.5도. 저번에 그림에서 대충 눈대중으로 봤을 때 6dB에 뭐 15도 정도 뭐 대충 맞는데 그 뒤에 숫자 두 개가 더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거는 나중에 아시면 좋을 텐데 이 개인이 어, 나중에 뒤에 나온 두 숫자는 뭐냐면 여기가 개인이 넘어갈 때 요 지금 두 가지의 주파수가 있잖아요. 두 가지 주파수를 표시해 줍니다. 여기는 보면은 여기가 1레디안이니까 여기가 1점 몇 레디안이고 여기가 2레디안이니까 2점 몇 레디안이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표시된 게 2점 몇 레디안 그러니까 개인 마진이 잡히는 그 주파수와 페이지 마진이 잡히는 그 주파수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대중으로 살펴봤던 이 모든 걸 여기 네 가지에서 이제 표시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앞에 두 숫자가 이제 마진인 거고요. 그러면 얘가 이제 내 원래 플랜트에 보디 플롯이 이렇게 생겨 있었던 거예요. 다시 이 자리를 찾아보면 여기가 뭐죠? 이 값이? 이 값이? 지금 제가 분홍색 화살표로 왼쪽에 그린 게 페이지 마진이죠.
개인이 0일 때에 페이지가 얼마나 여유가 있냐면 페이지 PM이라고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180에서 이렇게 올려서 요만큼이 이제 개인 마진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원래 플랜트에 그 보디 플롯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내 생각에 지금 페이지 마진이 좀 부족하니까 이 플랜트에다가 어떤 컨트롤러를 붙일 건데 그 컨트롤러가 어떻게 페이지를 이동시켜주면 좋겠냐면 이 페이지 마진이 잡히는 이 프리퀀시에서 딴 데서는 손을 안 대고 예를 들어 지금 까만 걸로 그려볼게요. 딴 데서는 플롯이 페이지가 그대로고 이 페이지 마진이 잡힌 이 프리퀀시에서만 약간 이렇게 페이지를 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주는.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은 G의 보디 플롯이고 검정색이 G 곱하기 K의 보디 플롯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K의 페이지 플롯이 0도부터 90도까지 이 정도 크기에서 이 정도 영역에서 페이지를 이렇게 싹 들어줄 수 있는 KS의 페이지 플롯 페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K를 내가 컨트롤러로 설정하면 K 곱하기 G의 보디 플롯이 위에 있는 까만색 선처럼 보일 거잖아요. 둘이 그냥 페이지끼리 더해버리면 됩니다. 그 매그니튜드 플롯도 로그 스케일로 그렸으니까 그냥 더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만약에 내가 개인 플롯은 손을 안 대고 페이지 플롯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어떤 K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어때요? 지금 페이지 마진이 많이 좋아졌죠. 페이지 마진 180도에서부터 이 까만 애는 여유가 30도, 40도 가까이 돼 있으니까 페이지 마진 좋아졌고 개인 마진은요? 개인 마진도 약간 좋아졌네요. 여기 보면 만약에 개인 플롯은 안 건드리고 페이지 플롯만 이렇게 딱 건드릴 수 있는 K가 존재한다면 그럼 180도가 여기서 잡혔으니까 쭉 올려보면 개인 마진이 아까보다 좀 더 여유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한 6dB, 아까 6dB 이상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까 그 분홍색이 6dB였으니까 이게 좀 더 커 보이죠. 한 10dB, 10dB 이상 돼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 보디 플롯 위에서 내 컨트롤러의 보디 플롯하고 원래 플랜트의 보디 플롯을 서로 더하고 빼고 해가면서 이제 제어기를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페이지 플롯을 갖는 시스템이 어떤 게 있었는지 혹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페이지가 0으로 계속 있다가 어떤 지점을 지나면 90으로 이렇게 싹 올라갔다가 다시 어느 지점 지나면 다시 0으로 뚝 떨어지는 이런 어떤 플롯이 있으면 이거 여기 예를 들어서 그뭐 예를 들어서 S 더하기 2, S 더하기 10. 제가 아까 루트코스 이야기하면서 이런 컨트롤러 이야기한 적 있잖아요. 요 플롯에, 요 시스템에 5 곱하기, 그러니까 요 컨트롤러는, 지금 제가 써놓은 요 컨트롤러는 뭐죠? DC 개인이 1이고, S 0일 때 1이니까, DC 개인이 1이고, 홀제로 하나씩 가지고 있고. 그러면, 페이지 플롯 그려보면, 2에서 올라갔다 10에서 이렇게 다시 뚝 떨어지는 이런 플롯, 페이지 플롯 되겠죠. 이런 컨트롤러가, 그러니까, 제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콜이 나옵니다. 제로가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 주파수 쭉 키워볼 때
제로가 먼저 나오고 폴이 나중에 나오면 제로 나오면서 위상이 살짝 들렸다가 폴 나오면서 다시 떨어지니까 내가 원했던 그런 플롯의 모양이 그 페이지 플롯의 모양이 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페이지를 건드렸으면 페이지만 건드릴 수는 없고 요놈이 또 개인 플롯이 존재하니까 개인 플롯이 이제 1이 아니니까 개인 플롯이 1이면 제일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뭔가 영향은 있는 거죠. 개인 플롯은 어떻게 돼요? 개인 플롯은 어때요? 쭉 가다가 2 나오면 제로니까 기울기 하나 올라가고 10 나오면 다시 기울기 떨어지고 그런데 DC개인은 지금 제가 정하기를 1로 정했으니까 1에서 시작을 해서 1에서 쭉 이렇게 오다가 2를 만나면서 기울기가 하나 올라가고 10을 만나서 다시 떨어지고 그래서 점근선이 이렇게 점선으로 잡혀 있고 이렇게 개인이 약간 이 높은 주파수로 가면서 약간 흔들리는 그런 특징이 있지. 이거 어디로 수렴할까요? 얘는? 이 지금 기울기 1 들린 거니까 이 점근선 어디로 수렴을 하냐면 1 들렸으니까 x가 프리퀀시 방향으로 5배 커졌으니까 얘도 위로도 5배 커지는 거죠. 5배로 이렇게 수렴하는 이런 개인 플롯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G 곱하기 K 곱하기 G의 보디 플롯을 그리려면 요놈하고 요놈 더해서 그 매그니튜드 플롯 만들면 되고 요놈하고 다시 이거 다시 지우고 요놈하고 밑에 요놈하고 요놈 더해가지고 페이지 플롯 만들면 되죠. 대충 어떻게 생겼겠냐면 이거 볼까요? 다시. 이게 원래의 원래 플랜트의 그거였고 내 개인 플롯이 컨트롤 파란색이 GS고 내가 분홍색으로 KS 곱하기 GS를 그려보면 KS가 어떻게 생겼냐면 주파수가 아주 낮을 때는 그냥 1이니까 있으나 마나 한 거고 둘이 더 그러니까 1이니까 또 다시 굳이 써보자면 얘가 0dB고 5배면 이건 몇 dB죠? 10dB까지는 아니고 12dB가 4배였으니까 뭐 13, 14dB 뭐 이 정도. 그래서 14dB. 정확하게 뭔지 살펴보려면 계산해보면 되죠. 20 곱하기 10 로그의 5배. 14dB 정도. 그러니까 5배는 14dB 정도 되네요. 그래서 2에서 10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2에서 10 요로 가면서 페이지가 매그니튜드가 싹 들리게 되는 그리고 14dB 정도가 들려야 되니까 14dB 들린 채로 이제 계속 가서 터지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분홍색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요놈하고 요놈을 두 개를 합쳐서 그리고 페이지는 둘을 합치면 2에서 10 사이에서 살짝 들려야 되니까 2에서 10 사이 그래서 90도가 살짝 들려 굉장히 많이 들려요. 90도까지는 아니겠죠. 그래서 가서 이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페이지는 요 놈하고
요놈 둘을 더해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대충 눈대중으로 개인 페이지 마진 살펴보면 좋아졌나 볼까요? 별로 안 좋아지게 그렸네 제가. 개인 마진 여기인데 여기 이게 매그니튜드 1인 자리가 여기인데 쭉 내려보면 별로 안 커졌어요. 15 아까 15도였는데 뭐 한 20도 30도 이 정도 돼 보이죠? 제가 이거를 좀 과장해서 그리겠습니다. 이게 딱 2에서 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슥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2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터 이렇게 쭉 뭐죠? 이렇게 뭉개져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작은 데서부터 페이지는 살짝 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 훨씬 지나서까지도 들리고 있고 그래서 좀 넓게 얘를 이제 그려보면 많이 들렸다고 치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페이지 개인 페이지 마진 잡아보면 여기에서 이 정도로 마진이 좀 커졌어요. 아까 15도에서 뭐 30도까지는 아니고 뭐 꽤 커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어, 개인 마진은 어때요? 페이지가 180도인 자리가 이만큼 또 이동을 했으니까 높은 주파수로 이동을 했으니까 여기서 보면 개인 마진이 오히려 되게 좋아졌죠. 페이지 마진을 키우려고 이런 페이지 부스트를 살짝 시켰는데 그놈 때문에 개인이 살짝 들리고 그 페이지를 그 요 컴펜세이터 가지고 요 K 가지고 페이지를 살짝 들었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페이지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들리면서 180도를 지나는 주파수가 아까 여기였는데 이만큼 높아졌죠. 훨씬 높은 주파수에서 180도를 지나가게 되니까 거기서 쭉 개인 플롯으로 따라 올라가 보면 이 개인 플롯은 기본적으로 아래로 계속 꺾이게 되어 있는 플롯이라서 그 주파수에 그 높아진 주파수에서 개인 마진이 훨씬 좋아진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그 제어기를 뭐라고 했어요? 위에는 PD 제어기 같은 게 붙어 있고 밑에는 로페스 필터 같은 게 붙어 있는 리드 컴펜세이터라고 했죠. 리드 제어기. 그때 제가 왜 리드라고 부르나 PD하고 로페스 필터인데 왜 리드가 좀 앞당긴다는 뜻이 있잖아요. 이 페이지를 좀 앞당겨주기 때문에 페이지를 당겨줘서 이제 리드 컴펜세이터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제 여기 이제 지금 우리 오늘 공부하고 있는 여기에서 이제 그런 이름이 나온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보디 플롯을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게는 잘 공부를 안 대충 이제 경향만 이제 살펴보도록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페이지가 얼만큼 이렇게 분홍색이 얼만큼 떠오르는지 저 위에는 좀 그래도 비슷할 것 같고요. 밑에는 얼마 떠오르는지 잘 정확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그려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로 이게 좋아졌는지 제가 요거 랩탑으로 옮겨가지고 다시 그려볼게요. 또 보이세요? 네.
요 놈이 원래 플랜트였고 우리가 그 리드 컴펜세이션을 더한 게 S 더하기 2에다 5를 곱했으니까 분자에는 얘가 곱해져야 되겠죠. 그다음에 자에는 홀이 10에 하나 더해졌고 이제 G1이 원래 플랜트, G2가 이 릴리즈 컴펜세이션이 곱해진 플랜트였어요. G1의 루토커스 봤던 대로고 G2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까랑 같죠? 그리고 보디 플롯을 G1과 G2를 같이 그려보면 제가 아까 이 칠판에서 그렸던 거랑 비슷하죠? 매그니튜드로 비슷한데 페이지가 이 리드 지나면서 2랑 10 사이에서 90 점근선은 90만큼 점프를 하고 이게 이게 부드럽게 이렇게 뭉갠다고 해도 제가 아까 너무 적게 올렸죠. 실제로는 이만큼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90도는 굉장히 큰 거잖아요. 점근선이 이렇게 두 칸씩 이렇게 점프를 하니까 맥스로 올라갔을 때 한 40도 가까이 이제 페이지 부스트가 있었던 거죠. 그럼 여기에서 살펴보면 개인이 0인 자리가 요만큼 이제 올라왔고 아까 파란색에서 요만큼 올라왔고 쭉 내려보면 마진이 180에서 꽤 크게 45도 가까이 45도는 안 되고 40도 가까이 이렇게 올라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분홍색의 화살표 찍은 자리가 180도에서 세 칸이 45도니까 45도 거의 가까이 40도 정도 페이지 마진 40도 정도로 이제 확보됐다는 이야기죠. 그럼 개인 마진은 원래 플랜트 파란색에서 페이지 180 지난 자리가 여기였는데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봤던 거랑 마찬가지로 페이지가 부스트가 딱 되면서 180도 지나는 주파수가 이만큼으로 옮겨진 거예요. 위로. 아까 2점 몇 레디안 퍼 세컨드였는데 얼만큼 올라온 거예요? 1, 3, 4, 5, 6. 한 두세 배 정도 그 페이지가 그 개인 마진이 잡히는 프리퀀시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럼 그 자리에서 쭉 올라가 보면 얘를 따라서 개인 플러스로 살펴보면 이만큼 이 자리 화살표 잡힌 자리가 0dB에서 얼마큼 떨어졌어요? 20dB 가까이 막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마진도 지금 10 몇 도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원래 파란 애가 뭐냐면 개인 마진 6dB 겨우 규격 넘겼고 페이지 마진 35도 정도 그러니까 거의 이제 못 써먹을 그러니까 규격 미달인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간단한 리드 컴펜세이터를 붙이면서 개인 마진도 한 두세 배 좋아졌고 페이지 마진도 두 배 넘게 좋아진 두세 배 좋아진 이런 제어기 설계가 가능해진 거죠. 여기에서 마진을 직접 쳐보면 또 뭐 할 수 있겠죠. 원래 플랜트의 마진하고 새로 부스트된 마진 살펴보면 그러니까 개인 마진 2dB가 7dB 가까이 3배 이상 좋아졌고 3배 이상? 아니죠. 2dB가 아니지. 그러니까 매그니튜드로 2였는데 7배 그러니까 7까지 개인 마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이 시스템 플랜트가 개인 측면에서 7배까지 틀려도 나는 괜찮다 하는 거예요. 얘는 페이지 마진 원래 15.5도 정도였는데 40도, 41도. 그러니까 규격을 충분히 만족하는 이런 제어 설계가 된 거죠.
그러면 지금 개인 마진 너무 커진 것 같으니까 페이지 마진을 더 키우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개인 마진을 좀 손해보고 페이지 마진으로 좀 옮겨줘야 되는데 요 아까 2하고 5에서 싹 부스트 시켰던 거를 이렇게 좌우로 바꿔보면 페이지 마진은 좀 더 좋아지고 개인 마진 대신 개인 마진 좀 더 깎이는 뭐 이런 애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요 마진 얘 말고 사실 매트랩으로 다시 한번 그때 루트코스도 매트랩에서 굉장히 편한 기능이 있었잖아요. 인터랙티브하게 쭉 그거 보면 개인이 얼마인지 막 이것도 얘가 좀 편하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 우선 그냥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기 컴퓨터가 되게 좋으면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자기 컴퓨터에서 돌리는 게 더 나을 것이고 뭐 우리 수업에서 하는 이런 간단한 것들은 뭐 크게 아무 데서나 돌려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첫 번째 플랜트가 뭐였냐면 15하고 이 플롯이 그려졌는데요. 그려졌는데 우리 아까 봤던 거랑 같은가요? 개인 마진 살펴보면 페이지 마진 살펴보면 15도 정도 있는 것 같고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이 보디라는 그 말고 그냥 아까 이제 마진 플롯을 그러니까 마진이란 커맨드를 써주면 내가 보디 플롯 위에 그걸 다 표시를 해줘요. 여기다가 개인 마진 어디서 올까요? 페이지가 180도일 때 고주파수에서 고주파수가 지금 아까 2.24라는 거. 아까 파이썬에서 마진 치면 숫자 4개 나왔잖아요. 요거 뭐 그런 순서로 요거 이렇게 나왔나? 거기에서 고주파수에서 6dB 정도, 그러니까 2배 정도 키워도 되고 페이지도 뭐 이렇게 편하죠. 지가 알아서 우리가 이거 그려가면서 안 찾아도 되니까. 그래서 아, 또 또 매트랩에 편한 게 매트랩 편한 거 자꾸 얘기하기 별로 기분 안 좋은데 이 트랜스퍼 펑션 만들 때 그 개수들 쭉 써줬잖아요. 다항식 개수들. 그냥 폴 제로의 위치 그냥 써줘서도 많이 이게 GPK는 제로 넣고 폴 넣고 그 개인 넣어주면 이제 트랜스퍼 펑션 만들어준다는 얘기인데요. 아까 뭐였냐면 어, 제로가 2에 하나 있었고 2에 하나 있었고 폴이 0에 하나 1에 하나 5에 하나 있었고 컨트롤러가 여기에다가 그 컨트롤러에 들어간 제로가 2였죠. 컨트롤러가 10에다가 폴 하나 더 붙였고 그리고 개인은 원래 15 있었고 컨트롤러가 5 있었으니까 75. 그러면 제가 뭐 잘못했죠? 여기 그 다 반대쪽에다가 그거를 다 바꿔서 마이너스 2에 있고
그럼 이게 지금 제어기와 폴이 제어기와 원래 지금 제가 아까 뭘 잘못했냐면 이 이렇게 제로 폴 그러니까 GPK라는 이 매트릭 커맨드는 여기다가 제로들의 위치, 폴들의 위치, 그다음에 개인 이걸 써주면 이제 만들어주는데 제가 아까 이거를 제로가 다 저쪽 음수 쪽에 있는데 다 양수 쪽에 있는 걸 잘못 써줘서 만들었더니 이런 애가 나왔던 거죠. 이렇게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플러스로 바뀌어야지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플랜트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호를 다 바꿔서 이제 맞게 써줬습니다. G2. G2에도 값의 마진 직접 계산해 보면 아까 살펴본 거랑 이제 똑같은 결과가 얻어지겠죠. 그냥 17dB 개인 마진 17dB 정도, 그리고 페이지 마진이 41 이렇게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맞나? 아까 살펴봤던 게 잠깐만요. 보면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나? 7 정도 됐어요. 아까 그 부스트된 개인 마진이 6.76, 6.969였으니까 16.86 dB인 거죠. 그러면 여기 나왔던 거랑 이제 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얘도 이제 두 개 같이 쓸 수 있나? 이거 안 되네요. 어? 안 되고 무디플롯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G가 이제 원래 프론트, G2가 이제 그 아마 그러니까 이 보디플롯도 마찬가지로 아까 파이썬에서 본 것처럼 두 개 겹쳐서 이렇게 그려보면 이제 아까 본 거랑 이제 같은 그림이 만들어지죠.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제가 그걸 안 가져왔어요. 한 가지 더 살펴볼 예제가 있었는데 그 플랜트가 좀 복잡해서 제가 종이에다 적어놨었는데 그 종이를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근데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이야기라서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오늘 한 이야기는 제어기 설계하는 또 다른 방법 이야기한 거예요. 그 루트로커스에서 이렇게 개인의 그 루트가 지나가는 길들을 쭉 당겨서 뭐 오랜 시간 스테이블한 영역에 머무르게 뭐 이런 이야기보다 지금은 마진 관점에서 부족한 마진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제어기 형태가 바람직하고 그리고 그 제어기의 보디플롯과 원래 플랜트의 보디플롯 둘이 그냥 더해버리면서 이제 새로 제어기가 둘러붙은 시스템의 마진을 다시 살펴볼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래서 마진에 대한 이야기 오늘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싶고요. 제가 아까 어, 한 가지 더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 복잡한 플랜트는 제가 종이를 안 가져와서 바로 이야기 못하겠지만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오픈룹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는 애는 이거 언스테이블한 애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 제어기를 그냥 간단한 PD 제어기, 뭐그 이런 리드 컴펜세이터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 그러려면 이 위에 오픈 루트 트랜스 펑션들에 대한 뭐 루트 코스니 뭐 이런 게 궁금한 거잖아요. 이런 플랜트는 보면 이거는 제가 아까 하려고 했던 이야기인데 그냥 참고로만 간단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세상에 이런 플랜트도 있다 하는 뜻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오픈 루프과 제로가 이렇게 잡혀 있는 거잖아요. 아니지. 이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돼, 이렇게 돼. 그러면 이게 폴이 원래 이제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이었는데 폴이 두 개가 남으니까 얘들이 어떻게 가냐면 둘이 이렇게 한 놈은 이렇게 들어갔고 만나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적절한 K를 여기다 곱하면 여기 어딘가에서 클로즈로 폴을 이제 멈추게 할 수 있겠죠. 이런 거 이제 살펴본 적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 예를 들어서 얘가 K가 10일 때가 이 자리였다. 10일 때가 그런 자리였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 컨트롤러를 다 여기다 붙여놓고 10, 개인 10을 쓴 요놈의 개인 마진과 페이지 마진은 어떨까요? 페이지 마진은 일단 복잡하니까 쉬워두고 개인 마진은 요놈의 폴이 아, 아니요. 이 클로즈 룹을 개인 10을 써서 닫아놓으면 이 파란색 자리에 클로즈 룹 폴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내 플랜트 개인이 얼만큼 틀어지면 스테이블하게 남아있을 수 있고 만약에 개인이 더 커진다고 해봐요. 여기 있는 플랜트 개인이 얘가 1이 만약에 10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이었다 그러면 실제 폴은 여기가 아니라 더 멀리 이렇게 가 있겠죠. 100, 여기에서 100에 해당하는 위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플랜트 개인이 그러니까 플랜트의 오차가 개인 측면에서 아무리 커져도 이 클로즈룹 시스템은 스테이블한 영역에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10일 때가 있대고 근데 개인을 줄이면 어떻게 돼요? 개인을 줄이면 만약에 이게 1이 아니라 더 점점 줄어들고 0.5, 0.1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클로즈드 폴이 모델 기준으로는 여기였는데 점점 내려와서 개인이 너무 작아지면 언스테이블한 대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원래 오픈루비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은 우리 지금까지 얘기했던 개인 마진이랑 좀 더 개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원래 스테이블하거나 마지널한 원래 언스테이블한 모드가 없었던 애는 그냥 개인을 안 쓰면 스테이블한 자리에 있고 개인을 쓰다 보면 언스테이블한 데로 넘어가는 그런 애였는데 원래부터 언스테이블한 자리에 있던 애는 처음에 언스테이블하고 개인을 어느 정도 제어기를 잘 설계해서 개인을 어느 정도 크게 해줘야 스테이블한 영역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서 지금 이 시스템 같으면 개인을 더 키워도 스테빌리티는 유지가 되고 근데 반대로 개인을 어느 정도까지 줄이면 그때부터는 다시 언스테이블한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마진의 개념이 원래 애초에 언스테이블했던 시스템은 그 개념이 약간
이런 경우 만약에 여기 K가 2일 때 여기를 넘어섰다. 이 자리가 K가 2라고 하면 그러면 이때 이 플랜트는 개인이 5분의 1까지 줄면 괜찮고 5분의 1 이하로 주면 괜찮고 5분의 1까지 주는 것까지 괜찮고 그거보다 더 준다. 10분의 1로 준다. 그러면 이제 재고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개인 마진하고 유사한데 개인 마진은 그냥 개인 마진 그러면 개인을 키웠을 때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진 않고 이걸 개인 이런 개념의 그 마진을 개인 반대로 개인 리덕션 마진.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을 얼마까지 줄여도 스테이블하게 머무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스테이블한 시스템, 원래 언스테이블했던 시스템은 개인 마진과 페이지 마진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개인 리덕션 마진까지. 이게 플랜트가 이렇지 않고 한 수 더 떠서 이런 애들도 많거든요, 사실. 여기 뭔가 하나 더 있다고 하면 둘이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는 얘는 여기 들어가고 둘이 들어가고 하나 둘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 없다고 칩시다. 이렇게 되면 얘는 이쪽으로 나오고 그러면 여기에서 적당한 자리에 내가 개인을 잘 골라서 적당한 자리에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만큼 이동하는 여유가 개인 마진인 거고 반대로 이동할 수 있는 여유가 개인 리덕션 마진인 거고 애초에 개인을 0으로 만들었을 때 스테이블하지 않은 오픈룩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은 뭔가 한 가지의 개인 그 여유 그 안정 여유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한 가지 더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참고로만 알아두라고 몰라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고 여러분들 제 여기를 나중에 설계하게 되면 실제로 언스테이블한 시스템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날아다니는 비행기 로켓들은 전부 다 대부분 아무것도 그러니까 예전 비행기 예전 로켓들은 제어 쉽게 하려고 제어하지 않아도 스테빌리티가 유지되게 그러니까 스태틱 마진이 있도록 설계를 했었죠. 요즘 비행기 요즘 로켓들 전부 다 제어하지 않으면 그냥 굴러 떨어지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스태티컬리 언스테이블하게 설계를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스태티컬리 스테이블하게 설계해 놓으면 기동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기동을 하려고 이렇게 트는데 자꾸 스태틱 스테빌리티 때문에 확 틀어야 되는데 빨리 못 틀게 자꾸 돌아가려고 해가 하는. 그래서 아예 애초에 언스테이블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필요할 때는 스테이블한 게 필요할 때는 제어를 해서 스테이블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급하게 기동해야 될 때는 그걸 탁 풀어가지고 그 스태틱 스테빌리티가 내 기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항공 시스템에서 제어 문제를 다루게 될 때는 이제 실제로 언스테이블한 애초에 그러니까 스태티컬리 언스테이블한 시스템들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럴 때 예전에 우리 자동제어 때 뭐 이런 개념이 있었지 하고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할 거나 있으시면 남아서 해주셔도 좋고 온라인에서도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치고요. 그 온라인 시험 못 보시는 아니 그 대면 시험 못 보시는 분들 저한테 메일로 꼭 알려주세요. 메일. 교수님, 교수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